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만났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권 말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지고 나서 뵀을 때 돌아보면 조중동이 너무나 그 노무현 참여정부를 감시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했지만 큰 실수를 안 한 것 같다.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시면서 기억납니다. MB가 당선됐는데 정말 걱정이다. 언론과 너무 친해서 대형 사고를 칠까봐 걱정이다. 근데 사실은 대형 사고 쳤잖아요. 4대강도 그렇고 자원외교 국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에 동의가 되면서 동시에 검찰 검경을 완전 장악한 것 같아서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검찰까지 손에 쥔 거 아닙니까? 네. 여태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쵸. 거기다 안 되니까 경찰까지 이제 다 쥐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뭐든지 덮을 수 있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른바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야. 네. 기소 안 되면 되고 기소도 축소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무죄 받으면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한쪽에서 덮어주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용도 하지만 그게 난 요번에도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드러나는 게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부터 또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이상민 장관 저도 어저께 하루 종일 참다가 네, 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대응 과정에서 너무나 속마음을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이상민 장관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인력 배치를 누린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하나는 시위 탓으로 경찰 병력이 분산돼서 그렇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저께는 어저께 남영희 의원님 사건도 있고 남영희 의원은 조금 빠르게 너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남영희 의원은 아직 의원은 아닌데 의원님 맞아요. 이렇게 불러주시니 곧 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어저께는 저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상민 장관 발언 난 못 참아서 저도 이제 저기 쓰고 그랬는데 오늘 그다음에 오늘도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심한 게 뭐냐면은 조금 있다가 한덕수 장관까지도 지금 이상민 장관 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상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조치할 거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얘기하냐면 법으로 이거는 주민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책임이 없다. 라는 누구한테 사실은 이런 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법이 그렇지가 않은데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모든 게 변명하고 회피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데다가 남탓하고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게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낮에 왜 사과하셨잖아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의원님 생각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사과해야 될 사람은 용산구청장. 왜냐하면 용산구청 관할이에요. 그럼요.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고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이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요. 근데 오늘 그걸 하신 거는 저는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게 많아요. 공직자라 함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의 안전과 행정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뭘 어떻게 해서 했든지 간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와 유감과 뭐 모든 걸 다 표시를 하고 사죄를 드려야 된다. 근데 저는 어저께부터 솔직히 하나같이 오세훈 시장도 와가지고 아직 경위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 아니 경위를 여태까지 파악 안 하고 뭐 했냐고.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했고 SNS가 언제든 소통이 가능한데 경위 파악을 안 했다는 것으로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용산구청장은 밤 2시에 뭐 자기 인스타그램을 트위터에 소통에 용산구청장 홍보를 하질 않나. 그다 행자부 장관은 저런 소리를 하지 않나.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윤석열 안 그래도 다른 거 비판할 거 많은데 이거 가지고 다 비판하고 그러기는 좀 그런데
저는 어저께 아침에 그 이태원에 가신 것도 난 너무 못마땅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장소에 그렇게 이게 이제 참사의 장소 아니에요. 네. 참사 그리고 어저께 같은 건 이제 우리가 사안을 다 압니다. 사안을 다 하면 이거는 일단 상황은 종료된 거예요. 일단 그다음에 네. 수습하고 한다 그러면은 현장은 증거의 현장입니다. 여러 가지 네, 증거가 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대통령이 간다는 것 자체가 훼손의 행위거든. 나는 그냥 그것도 참 정말 그러니까 참사 현장에 가서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훼손하는 거.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참사 현장이나 사고 현장에 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네. 대통령을 케어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매우 조심하긴 하죠.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쳐도 저는 또 저 이후에 유족들이 대통령께서 유족들을 최대한 이제 배려하라고 했는데 모포 한 장이 없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가셨으면 가신 이유는 사고 수습해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실 유족들이 지금 어떻게 가족을 보내겠습니까? 근데 후속 작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두 가지 또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체적으로 기강이 안 잡혀 있어요. 기강이 없어 전혀.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입 밖으로 말하는 거하고 대통령의 본심하고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공무원 체계 내에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깥으로는 이렇게 애도가 중요하고 하나하나 유족을 다 챙기고 운운하는 걸 하더라도 1대1 케어. 그게 1대1 케어로 된다 그러면 그거는 밑에 말단 행정에서 그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하셨는데 1대1 케어 수준으로 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 유족들은 섭섭해하고 계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말만 한다고 그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잖아요. 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그걸 다 챙깁니다. 알아서 하면서 알아서 하면 그때 나온 얘기 달달 볶아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런 거. 근데 지금은 그런 걸 가지고 달달 볶는 게 아니라 왜 사진이 이렇게 엉망으로 잘 모든 게 안 나왔냐. 이런 거 같은 거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기강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